마이크 들어갑니까? 자, 여러분 좀 전까지 속담 맞췄죠? 이번 시간엔 한자성어, 관용적 표현의 속담과 함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자성어, 우리 교재 210쪽 시작해 보시자고요. 한자성어는 한자 자체의 뜻만으로는 연결이 안 닿죠. 이렇게 결합한 한자성어와 또 기원, 그 성어가 연결될 수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있다는 이런 고사성어 둘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두 개 개괄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한자성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 한자성어의 네 번째 보면은 셋째 줄입니까? 인간의 체험과 그로 인해 얻어진 삶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다. 아주 녹아있다. 살아 숨쉬는 국어, 어휘의 보물 창고다. 이런 표현이죠. 조리 있는 대화, 설득이 있는 문장, 생활 측면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우리 국어 능력 인증 시험에도 이런 한자성어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어휘 능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잘 공부를 해둬야 할 거예요. 자, 우리 기억부터 볼까요? 가가대소. 그 가가, 우리 보통 보면은 꾸짖다, 웃다 이런 표현이죠. 소리를 내어 크게 웃다. 가다망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뜻합니다. 가다망설. 이 가거리가, 항은 거리 항자죠. 가렴주구. 가렴,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주구, 무리하게 재산을 빼앗다. 이 주체는 바로 담가놀이가 되겠죠. 바로 밑에 보면은 가정맹어호라는 한자 어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렴주구와 뭐죠? 가정맹어호가 같은 의미의 한자성어입니다. 가정맹어호 보면은 가혹할 가짜, 정사, 정자, 정치, 맹, 용맹하다, 맹, 어조사, 호랑이 이런 얘기죠. 이 가정맹어호가 좀 전에 얘기한 가렴주구와 뜻이 같아요. 공자님 관련되어 있는 고사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곶감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혹한 정치도 호랑이보다 무섭습니다. 위정자들이 잘 생각하고 아마 교훈으로 삼아야 할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위에 가인방명, 우리 민방명과 같은 말입니다. 방명은 명이 짧다라는 표현이고, 자, 각걸란망, 뼈에 사무치도록 잊지 못하다. 각자 묻히보세요. 각자, 뿌리 있는 자는 묻히이가 없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주를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우리 시험에 나왔죠. 각주국음 제33회 9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주국음은 배에 새겨서 금을 구하는 어리석고 융통성 없음으로 수주대토와 뜻이 같다. 그지? 그 정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간담상조. 우리 간담이 서늘하다 보였죠. 간과 쓸개, 간간쓸개담입니다.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추는 절친을 뜻해요. 간화제초는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의 등나라가 피해를 보다. 간화제초는 강대국 사이 약소국의 피해보다. 즉 경전하사, 고래싸움의 새우 등 터진다와 같습니다. 감탄고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다. 그죠? 좀 전에 우리가 뭐와 관련된다 그랬어요? 대감 죽은 데는 문상을 가지 않지만 대감 말 죽은 데는 문상 간다 해서 제가 토사구팽 이런 얘기했죠. 염량세태 같은 뜻입니다. 세상에 비정한 인심을 뜻하는 말. 감론을박 알아두고요. 감남을녀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유서어휘도 있어요. 장삼이사 선남선녀 초등급부 필부. 여기 선남선녀는 불가에서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를 말하는 표현에다가 지금은 보통 사람들로도 읽힙니다. 또 초등급부는
풀 비는 아이와 물 깃는 아낙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 되겠죠? 그러나 하나 알아둘 게 남남북녀란 말이 있어요. 남남북녀는 남쪽의 남자와 북쪽의 여자가 미모가 출중하다 이런 표현이지 보통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분해 두시고요. 계과 천선, 여러분 예문에 보면은 유의어로 계전 있죠. 계전은 마음을 고쳐 먹잖아요. 계과 천선, 과오를 고치고 선으로 돌아가다 이런 표현이고, 계관사정, 관뚜껑을 덮은 후에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요즘 많은 그 문인들도 죽고, 사람은 한 번 나면 죽기 마련 아니겠어요? 최근에 최인호 씨도 죽었죠. 별들의 고향을 적었던. 앞으로 자꾸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보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요점만 말하다. 여러분 211쪽에 갑니다. 거세 개탁. 거세 온 세상이 개탁 모두 흐리다. 초나라의 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굴원이라는 사람의 어부사에 나옵니다. 온 세상이 다 흐리다. 그 안 사위, 그 안 안락함에 거했을 때 사위, 위급함을 생각하라. 자, 유비무환과 뜻이 같습니다. 자, 그 안짐이 그 안 상을 들어 재미 눈썹이죠. 눈썹에 맞추다. 우리 후한 때의 양홍이라는 선비와 맹광에 얽힌 고사입니다. 그 안에 맹광이 양홍 남편을 모심해 상을 들 때 눈썹에 맞췄다. 남편에 대한 공경을 의미하죠. 건곤일척은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한판 승부를 뜻하며 경물을 취지 알아두셔야 돼요. 경물 사물의 이치를 깨뜨려 취지 지식에 이르게 하다. 알매 이르다. 우리 노노맹저 중용대학이라는 사서가 있죠. 여기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대학의 아주 마지막에 8조목 끝부분에 뭡니까? 경물취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물취지는 바로 주작, 성리학의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격세지감은 여러분들 그 세상이 다른 느낌이다. 심리면 강선도 변한다. 이런 속담과 통하네요. 격화소양도 되고 격화파양도 됩니다. 격화,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곳을 긁다. 신발 신고 가려운 곳을 긁어봐야 소용이 없죠. 그 격화소양이라는 말은 정통을 찌르지 못하고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겉도는 안타까움 이런 표현이에요. 견강부회, 억지로 끌어붙여 말하다. 견강부회, 자기 합리화. 우리 아전인수 나중에 나옵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아전, 나아자. 그죠? 받전자, 아전, 인수는, 이는 끌 인자. 그 다음에 물수자죠. 이게 아전인수예요. 아전인수는 나의 논에 물을 끌어붙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론 따위를 끌어다가 합리화시키는 표현을 여기 아전인수라 그럽니다. 자기 합리화, 여기 나오는 견강부회와 통합니다. 유사한 한자성어 또는 반대되는 한자성어, 또 고사성어일 때는 그와 관련된 고사를 이해하셔야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견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이 리자는 물질적 이익을 뜻합니다. 한자에서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운 데서 비롯되었는가를 생각하라. 공직자의 바른 태도. 견마지로 개와 말의 공로. 그러니까 훌륭한 대들보가 되는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견마지로 소이다. 개와 말의 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업적이면 업적이고 성과면 성과죠. 바로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을 일컫죠. 견마지로. 견문 발금의 문자가 그 벌레충이 있죠. 모기문입니다. 따라서 모기를 보고 모기놈하고 잔금을 뽑다는 말. 작은 일에 밝은 성을 내는 사람. 노승발금과 통하죠. 자, 감정 정리가 안 되신 분들 이런 경우가 있죠.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 간의 원수지간, 상극입니다. 견이치명 알아두고 결자해지, 맺은 자가 그것을 해결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원리예요. 결초보은 풀을 맺어서 은혜에 보답하다. 죽어서도 은혜에 보답함. 배꼴라 망과 같죠. 배은 망득과는 반대어가 됩니다. 경경 고치 말아두고 경국 제세에서 여러분 경자와 제자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 번째 한자, 세 번째 한자를. 그게 뭐가 되죠? 경제. 흔히 이코노믹 그러죠. 경제의 원래 동양적 한자성어의 뜻은 참 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나라를 경륜해서 세상을 구제하다. 세상을 구제하는 게 경제예요. 그죠? 원래 취지는. 근데 경제하면 바로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 또 자기 것만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의 어떤 이득이나 그것만 지키는 것만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래서 한번 반성해 볼 일입니다. 경국지세가 할 때 경자는 기울경자입니다. 기울경. 자, 그래서 나라가 기우뚱할 정도로 색은 미모를 뜻해요. 뛰어난 미인이다. 옛날에 호글이나 왕군주들은 미인들을 마음껏 채택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인에 빠져서 나라 정사를 돌보지 못하니까 나라가 기우뚱거린다, 이런 얘기죠. 뛰어난 미인입니다. 경의원지, 공경할 경. 겉으로는 공경하나 그러나 속으로 멀리하고 있죠. 우리 연이 속과 겉이 다르다. 표리부동과 통합니다. 표리부동. 그래서 시로 보면 경원시하다란 말이 있죠. 경원시. 우리 저 앞에서 시험 문제였다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경원시. 경전하자, 고래 경자, 하가 새우하자입니다.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경전의 미나라두고요. 계란육을 계란의 뼈가 있다. 이 황희 정승에 관련된 고사예요. 이 말은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길을 만나도 역시 잘 안 풀리다. 우리 좀 전에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어느 정도 통하는 말입니다. 계략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닭갈비. 다음에 고갱지신, 팔과 다리와 같이 중요한 신앙. 너는 나의 오른팔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고립무원 알아두고 고복격양, 배를 두드리며 헛덩이를 치고 놀다. 한마디로 태평성대. 중국의 그 역사에서 보면은 요임금, 순임금, 요순시대가 태평성대였다죠. 또 태평성대를 이룬 한서가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해 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성나길, 외로울 고차입니다. 외로운 성에 떨어지는 해. 외톨이죠, 외톨이. 외로운 초집. 고식지계, 별입니다. 고식지계, 고가라들. 자, 고가 시험이 고입니다. 고. 식, 아이식, 그러죠, 아이식. 고식지계. 걔는 계략, 계할계, 계산하다, 계략입니다. 그래서 고식지계는 시어미와 아이만을 생각하는 계략이다. 이럴 때 이때 시어미라고 얘기되지만 여자, 집안의 여자예요. 여자와 아이들만,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만 위하는 계책이니까 임시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임시 방편을 우리가 고식지계 이렇게 말하죠. 자, 유사어들 쫙 나옵니다. 미봉책, 임기응변, 아까 얘기한 어미도령도 좀 통하고요. 또 동족방요, 속담에 나오죠, 그죠? 아랫돌 뼈, 윗돌 괴기, 하석상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언발의 오줌 누기가 동족방요입니다. 이런 모두는 임시적 계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유서끼리 한목에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바로 밑에 고육지책, 괴로울 고가 있습니다. 육은 고기육이죠. 자기 몸을 괴롭혀서 상처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계책이다. 삼국지 황충이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 막 곤장을 맞고 이제 거짓 항복을 하러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자, 고장남용 손바닥 하나로, 외로운 손바닥으로 소리가 날 리 없죠. 협동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고요. 고진감래, 고생이다 하면 뭐가? 감래, 단 것, 기쁨이 온다. 반대말이
흥진비례입니다.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도 슬픔과 기쁨이 직조되는 이 과정인 거예요.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잘 이 극복하는 판단을 잘 가야 되느냐, 마음을 잘 수습하고 다스려야 할 거예요. 자, 곡학아세, 곡학 학문을 그렇듯이 해서 세상의 아부하다. 오늘날에 많은 지식인들이 공부를 해서 자기의 배뻥만 채운다거나 세상에 아첨하는 무리들이 많을 때 곡학아세하는 현실이다. 이런 표현하죠. 과유불급. 자, 지나칠 과. 지나치면 부족함만 갖지 못하다. 지나치게 넘쳐버리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표현입니다. 지나침에 대한 경계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 둘에 얽힌 고사입니다. 관중과 포수가라는 중국의 유명한 절친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관포지교, 간담상조, 나머지 나중에도 나와요. 진정한 우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괄목상대, 괄목, 눈을 비비고 상대를 보다. 따라서 상대방의 학식이 굉장히 진일보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신오일신, 일취월장 이런 말들과 통하죠. 교각세르, 거칠겨, 뿔을 고치려다가 어떻습니까? 소를 주겠다. 따라서 작은 일을 하려다가 큰 일을 망친 경우입니다. 우리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 간다 태운다 이런 말이 있죠. 요즘은 뭐 조금 시체말로 이런 표현, 이 한 마리 잡으려다가 난닝구 다 잡아챘다. 죄송합니다. 난닝구는 일본식 외래어인데 러닝 셔츠입니다만은 분위기를 말의 어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놓친 경우 소탐대실입니다. 자, 연결해 두고 교주구실인 악교교. 그러니까 이 악기 기둥에 악교를 붙여놓으면 일률적인 소리밖에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수주대토 각주구금처럼 어리석고 융통성 없음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토삼글,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고 미리 대비를 한다 이런 표현. 구밀법검, 그 밀자가 꿀밀입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꿀 발린 얘기를 하고 속으로 검을 겨누고 있죠, 칼을. 그러니까 표리 부동, 겉과 속이 다름을 뜻하는 말이에요. 표리 부동 적어두시고. 구사일생 연결하고 구상유치 입에서 늘 저비린내가 날 정도의 풋내기입니다. 구일모 소 9마리에 털어 가나니까 우리 좀 전에 쇠털같이 많은 날 많다 이런 표현 봤죠. 아주 극소량을 의미하고 있다는 군기일학 군무리군 개딱개 닭무리 가운데 한 마리 학입니다. 군기일학 탁월함이죠. 탁월함을 뜻하는 말도 많아요. 자, 발군, 출중, 백미. 백미는 흰 눈썹을 의미하죠. 그 마시, 중국의 마시 집안의 5형제 가운데 맏형인 마량이 가장 탁월했다. 그 마량의 별명이 백미인데 그 마량의 눈썹이 하얗다. 여기서 비롯됩니다. 하여 이 작품은 그 갈래의 백미다. 이럴 때 백미는 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마량을 견주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탁월함 이렇게 이해되죠. 자, 구절양장 9구비로 꼬불꼬불한 산길 눈을 감으면 굽이 젖은 풀밭길이 돌돌돌 개울물 길섭으로 흐르고요. 우리 김상옥의 사향의 일년인데요. 자, 보세요. 눈을 감으면 굽이 젖은 풀밭길 할 때 이 풀밭길이나 길이 꼬불꼬불 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9구비로 비틀진 산길이라는 뜻의 구절양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계력 바로 위에 있네요. 권선징악. 우리 고전소설의 주제가 대부분 권선징악 아니겠습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 이런 표현. 자, 권부중내는 바로 밑에 10번 도움닫기 예제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되 일으킬권, 흑포, 중 이 중이 무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시 거듭 이런 뜻입니다. 흔히 중복되다, 중첩되다 할 때 중이
이 무거울 중을 쓰는데 그때는 무겁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듭 다시. 그래서 권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토중래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자세도 권토중래의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귤화위지, 귤나무가 원래 회가 있습니다. 양쯔강 뒤에 회. 그 귤화위지회 그러면 귤나무가 회수 양저강을 건너면 탱저나무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환경에 따른 질의 변화를 의미하죠. 환경의 영향을 받되 별로 좋지 못한 환경의 영향을 받음을 두고 귤화위지, 또 건적자주, 건묵자흑 이런 것은 영향을 받되 부정적인 영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질에 따른 환경에 따른 질의 변화를 의미해요. 바로 밑에 건묵자흑도 같은 뜻입니다. 금과 옥조는 꼭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 금상첨화, 비단금입니다. 비단 위에 꽃을 수놓으니까 더 좋을 수밖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겹치는 것을 금상첨화라 그러고. 그리고 반대말은 뭐겠다? 설상가상입니다. 눈 위에 서리가 이렇게 엎치는 격이다. 반대말. 자, 함께 연결해 두고 금슬상화, 금슬 하면은 우리 우리의 보통 한자는 본음이 있고 소금이 있어요. 우리 소금으로는 금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이 금실은 검은고와 비파에서 출발합니다. 서로 조화가 맞다, 서로 어울린다 이런 표현인데 부부 사이에 그 다정함과 화목함을 뜻할 때 금실이 좋다 이런 말하죠. 여기서 금슬상화라고 표현합니다. 금이 야행과 금이 환향, 금이는 비단옷이에요. 뜻이 다르죠. 금이 야행은 비단옷 입고 밤길 걸으니까 저 사람이 비단옷을 입었는지 누더기 옷을 입었는지 몰라요. 그게 별 보람이 없다는 표현이고, 금이 환향은 바로 비단옷을 입고 환향, 고향에 돌아가죠. 출세를 의미합니다. 자, 기어주세. 말탈기, 호랑이를 탄 듯한 기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식이므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어쩌지 못하다 그만두기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기호지세 이런 변수죠. 자, 여러분 돔닫기 그 예제 10번 한번 봅시다. 예, 여기 보니까 담한시는 당나라 시인 두목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시인이에요. 두목. 원래 그 거두를 두부를 거두라 그러고 당나라 두목을 소두라 그럽니다. 그 문학성어로. 두부에 뛰어넘지 못하지만 버금가긴 하죠. 이 두목이라는 사람이 항우가 죽었다. 여러분 항우 같으면은 보세요. 우리 초한지 있죠. 초한지. 초나라 초입니다. 초나라와 한나라. 중국의 왕조들이죠. 초나라에 항우가 있고, 다음에 여기 한나라에 고조라 그럽니다. 유방. 여러분들 이리 보면 초패왕 그러잖아요. 초패왕. 이 초패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초나라 왕이로되 패한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초패왕 항우. 유방은 한나라 고조입니다. 한나라를 일으킨 뭡니까? 바로 태조임금이에요. 근데 이 항우 유방에 유방이 이제 한나라가 초나라를 격퇴하고 통일을 하죠. 근데 유방의 그 마카 장군 가운데 대장군이 누구냐면 한신 대장군입니다. 원래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 역사에 또는 여러 가지 그 작품 속에서 고사가 많이 나오기도 하죠. 초나라 한나라 싸움, 이 마지막 결투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중국의 해하성 전투, 대지해차 해하성 전투에서 바로 결판이 나는데요. 해하에서. 자, 여기 이제 항우와 누가 맞붙었겠습니까? 물론 유방이 하면서 한신이 모든 걸 맡은 총사령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신이가 이제 막 싸워도 결판이 안 나요. 두 호랑이가 어르렁거리니까. 그 한신의 막하장수 가운데 누가 있냐면 장량이라고 하는 그 작전 참모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 모사꾼 그러죠. 그 작전 참모 전략가가 있는데 이 친구가 거짓 휴전을 하자라고 제의를 해요. 그 한신이가 그 말을 듣고 거짓 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우의 군대가 어때요? 바로 이제 휴전이 됐으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있죠. 그럴 때 계획이 어떠냐면 이 별동대를 조직해서 항우의 군대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항우의 막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막사, 그 항우의 막사 근처에 이제 군인들도 있겠죠. 그럼 이런 네 군데 동산에다가 이런 네 군데 산위에다가 원래 전략이 이런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한 사람, 피리 잘 부는 사람 한 사람씩 각각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이 항우의 막사 근교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게 하냐면은 초나라의 노래, 향수를 달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한자성어가 나타나는 한자성어가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 소리 가득하다. 초나라에서 유행한 향수를 달래는 노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면초가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 소리 가득하다. 이 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진퇴양난과 뜻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군대가 어떻겠습니까? 항우의 군대는 지금 휴전이 되었으니까 고향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있던 차에 고즈넉한 밤에 피리 소리가 들리면서 초나라에 유행하는 향수의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어때요? 바로 전의를 상실하고 막 고향에 부모님은 잘 계실까 걱정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죠. 사기가 그냥 제로섬입니다. 그럴 때 여기 한신의 대군대가 별동대가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여기 항우는요 전장에서 뼈가 굵었죠. 그래서 그 정도 전략은 압니다만 아니 군대의 사기가 떨어진 걸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사방에 노래소리 가득하니 이제 초나라가 멸망했구나. 그래서 항우가 배를 갈라 자살하고요. 옆에 항우를 따르던 우희라는 미인이 있었죠. 이 미인도 왕이 죽으시니 낸들 어찌하리요 해서 우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왕이었던 항우의 죽음과 우희, 우물에 빠져 죽은 우희란 여인의 사랑을 그려낸 내용이 여러분 패왕별희입니다. 초나라 패왕 항우가 우희를 이별하다. 유명한 그 경극이 있죠. 그죠? 챙챙챙하고 중국의 경극 제목 가운데 패왕별희. 영화되기도 했죠. 장국영 주연의. 자, 그렇다고 패왕별희가 사면초가 뜻이 비슷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계속 가서 이제 당나라 두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천년이 지난 뒤에 이 두목이란 유명한 시인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바로 그 오강의 여사에 머물러. 그래서 제5강정이라는 제목의 칠언절구를 한시를 적습니다. 그 한시의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자, 두목의 제5강정 보시죠. 승패, 병가, 불가기 도금 달아도 됩니다. 응? 여기 도금을 한글로 달아둔다고 해서 옆에 친구가 야 자식 그 도금도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모르면 중학교 문법 교과서라도 들고 다닐 일입니다. 자, 해서 승패, 병가, 불가기. 병가는 병법이죠. 승패는 이기고 지는 것은 병법에서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니 자, 그래서 보니까 포치, 치가 수치, 부끄러움, 인치, 부끄러울 치, 다음에 시 남아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품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안고 인치, 참을인, 다음에 부끄러울 치, 부끄러움을 참고 안고 또 참는 것은 시남아, 이것이 남아로다. 이런 얘기죠. 남자로다.
자, 강동자재 다재준. 원래 항우가 강동성 출신입니다. 강동의 자재, 사람들 중에는 그 다재준,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는 얘기죠. 강동 출신의 사람 가운데는 뛰어난 인재가 많거늘, 그 마지막에 보니까 미가지가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면은, 권토중내예요. 권토중내. 자, 따라서 권토중내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오다. 항우가 여기서 자살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패는, 한 번 싸움에 진 것은 병가에도 있는 거니까 한 번 물러나서 가령 도망가서 다시 한번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역사는 바뀌어졌을지 모른다라는 항우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이와 같은 한시입니다. 권토중내, 흙먼지를 일으키고 다시 쳐들어왔더라면 미가지 알 수 없었을 텐데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 여기 나온 두목의 제후강정은 항우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런 역사를 회고한 시입니다. 저 다비경님이 일본의 권토중내라 그랬고, 이번에 건곤일척은 천하의 패권을 둔 한바탕 싸움이니까 이 항와 유방, 즉 한신의 해하성 전투 같은 것은 건곤일척이 되겠죠. 그죠? 한바탕 싸움. 자, 그리고 개과천선은 거리가 멀고, 개과천선은 허물을 거쳐서 손으로 돌아가다는 뜻이니까 경물치지, 주작 성리학의 올바른 정신으로 볼 수 있고요. 견문 발검은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드는 작은 일이 발끈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213쪽, 그죠? 기억까지 봤죠? 자, 조금 여유 뒀다가 니은부터 또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